시래기죽으로 임금님을 구한 의원 궁중의학의 지혜가 담긴 민간 처방의 힘. 시래기죽 하나로 임금을 살린 역대급 반전. 임금님이 중병에 걸렸는데 온갖 명약도 소용없었다. 그런데 시골 의원이 가져온 건 고작 시래기. 죽 한 그릇? 이게 뭐냐? 분노한 대신들 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치료. 조선 최고 의원들도 몰랐던 민간 처방의 놀라운 힘을 확인하세요. 임금의 중병과 속수무책인 궁중의원들. 조선 인조 14년 가을 창덕궁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금께서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신 것이었습니다. 배가 아파. 임금은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을 모두 불러라. 대왕대비의 명에 따라 궁중의 모든 의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내의원 최고 책임자인 허준의 제자 김유신을 비롯해 조선 최고의 명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임금님의 맥을 짚어보니 이상합니다. 김유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맥은 정상인데 계속 복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시고요. 다른 의원들도 차례로 진맥을 해봤지만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맥상으로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임금님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의원들은 온갖 처방을 시도해봤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명방들을 모두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삼을 우린 탕약은 어떠신지요? 아니야, 토하시기만 한다. 그럼 소화를 돕는 평이사는? 그것도 소용없었다. 곰슬개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이 지나도 임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불러보자. 전국에 방을 붙여서 명의를 구해보는 게 어떨까? 결국 조정에서는 전국에 구인방을 붙였습니다.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을 구함. 치료에 성공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실력 있는 의원은 궁으로 오라.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의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명한 의원부터 돌팔이까지 온갖 사람들이 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침법을 사용하면 역시 소용없습니다. 이 비법 처방은 효과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임금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움직이실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 김유신이 다른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동의보감의 모든 처방을 다 써봤어. 중국에서 온 명약도 소용없었고. 도대체 무슨 병일까? 의원들은 절망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던 그들이었지만 임금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혹시 독이라도 들어간 건 아닐까? 아니야, 독이면 다른 증상이 나타날 텐데. 그럼 귀신이 붙은 건가? 의원이 무슨 귀신 얘기를. 대신들도 초조해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무당이라도 불러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한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민간에서 기이한 치료법을 아는 의원이 있을까요? 민간의 의원이라. 김유신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동의보감도 허준 선생께서 민간의 처방들을 많이 수집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민간 처방이 있을 수도. 하지만 이미 전국에서 의원들이 다 왔는데. 그때 궁궐 문지기가 달려왔습니다. 의원님들, 또 의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또? 누구냐? 시골에서 오신 분 같은데 아주 초라한 차림이세요. 의원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원들이 실패했는데 시골 의원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일단 만나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골에서 온 의원 박석계와 시래기주. 궁중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석계, 전라도 구례에서 온 50대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례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박석계라고 합니다. 박석계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낡은 한복에 때 묻은 양랑, 그리고 거칠어진 손. 구례에서 왔다고? 김유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구인방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떤 의원이신지요? 어디서 의술을 배우셨나요? 궁중의원들의 질문에 박석계는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의학을 배운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민간에서 의원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께 배웠습니다. 궁중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식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동의보감은 읽어보셨나요? 죄송하지만 글을 잘 못 읽어서. 글을 못 읽는다고요? 의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의원이 의서를 읽지 못한다니. 하지만 50년 동안 마을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산하면 150년간 우리 집안이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박석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경험이라. 김유신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환자를 봐야겠습니다. 환자라니 임금님을 환자라고 대신들이 눈을 부라렸지만 팍석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모두 환자입니다. 임금님도 예외가 아니죠. 결국 박석계는 임금을 진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원들은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임금님,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박석계가 임금의 손목을 잡자 임금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전라도에서 온 의원입니다. 박석계는 조심스럽게 맥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상하군요. 뭐가 이상한가? 김유신이 물었습니다. 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박석계가 임금의 얼굴과 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임금님, 혀를 내밀어 보실 수 있나요? 임금이 약하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박석계가 그 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어떠신가요? 대변이라니. 대신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임금님께 그런 것을. 병을 알려면 대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박석계는 태연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째 대변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박석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건 위장에 담이 막힌 겁니다. 담이 막혔다고요? 김유신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봤는데 맥상이. 맥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담이 조금씩 쌓여서 막힌 경우에는요. 박석계의 설명에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실 건가요? 간단합니다. 박석계가 양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유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 말린 무청입니다. 그걸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죽을 끓여드릴 겁니다. 죽이라고요? 네, 시래기죽으로 임금님의 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궁중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시래기 죽으로 임금님을 치료한다고? 이게 무슨 장난인가? 당장 내쫓아라. 하지만 박석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궁중 의원들의 비웃음과 박석계의 고집. 시래기 죽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김유신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궁중에서 온갖 명약을 다 써봤는데 고작 시래기 죽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다른 궁중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삼, 곰슬개, 사양 이 모든 명약이 소용없었는데 중국에서 가져온 비싸기로 유명한 영지버섯도 효과가 없었어. 하물며 시래기 따위가. 하지만 박석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약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뭐라고? 감히 우리 의술에 대해. 저는 여러분의 의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래기가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대신들이 박석계를 노려봤습니다. 이자가 임금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쫓으시죠. 감히 궁궐에서 이런 장난을. 하지만 그때 대왕대비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앞에 죄송합니다. 일어서거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김유신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의원이 시래기 죽으로 임금님을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시래기 죽이라고? 대왕대비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박석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시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약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 시래기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담이 막혔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왕대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해보아라. 둘째, 시래기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분에게는 부드러운 시래기죽이 제일 좋습니다. 셋째, 시래기에는 몸에 필요한 여러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김유신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라면 다른 약재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금님의 상태에서는 강한 약재보다 순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박석계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임금님은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약재를 쓰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래기 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시래기 죽은 부드럽게 위장을 어루만져 주면서도 막힌 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영양도 보충해줍니다. 대왕대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래기는 너무 평범한 음식 아니냐? 대왕 대비마마, 때로는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석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대왕대비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느냐? 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이 방법으로 치료해왔습니다. 어떤 환자들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요. 특히 오랫동안 체한 분들이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김유신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병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박석계의 단호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왕대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아라. 대왕대비마마. 대신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벌을 받겠습니다. 박석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벌을?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네, 저는 제 치료법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대왕대비가 박석계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지금 당장 시래기죽을 끓여보아라. 감사합니다. 박석계가 깊이 절했습니다. 시래기죽의 놀라운 효과와 임금의 회복. 박석계는 궁중 주방으로 가서 직접 시래기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 있어 보이네. 목숨을 걸 정도면. 궁중 의원들도 은근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래기가 있나요? 박석계가 궁중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시래기라면 뒤쪽 창고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인들이 먹는. 괜찮습니다. 가져다 주세요. 주방장이 시래기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평범한 말린 무청이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임금님을 치료한다고? 맞습니다. 박석계는 시래기를 찬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불려야 하나요?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져요. 1시간 후 박석계는 불린 시래기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게 써야 합니다. 임금님이 삼키기 쉽도록요. 김유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박석계가 솥에 물을 붓고 쌀과 시래기를 넣었습니다. 쌀은 조금만 넣습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영양보다 소화가 우선입니다. 박석계는 정말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계속 저어가며 시래기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1시간 반을 끓인 끝에 시래기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죽이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이제 임금님께 드리면 됩니다. 박석계가 죽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임금님, 시래기죽을 가져왔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시래기 죽이라고? 네, 조금씩 드셔보십시오. 박석계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맛이 별로 없네. 맛보다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임금님이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점점 더 많이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군 토하지 않네. 김유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님은 무엇을 드셔도 토하셨거든요. 한 그릇을 다 드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30분에 걸쳐서 임금님이 시래기죽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어떠세요? 배가 조금 편해진 것 같군.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박석계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뭘 기다리라는 거냐? 담이 풀리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임금님이 배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화장실에 가보시겠어요? 그래 봐야겠다. 임금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놀랍다. 며칠 동안 막혀있던 것이 모두 해결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김유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시래기 죽으로 정말. 임금님이 박석계를 불렀습니다. 의원, 네, 폐하.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치료법을 알게 되었느냐?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복잡한 병도 때로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군. 그날 밤 임금님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궁중 의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시래기 죽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박석계의 치료법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민간 처방의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지혜. 임금님이 완전히 회복된 후 궁중 의원들은 박석계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래기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김유신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시래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박석계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래기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차가워진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죠. 성질이 따뜻하다고요? 네, 무는 차가운 성질이지만 말려서 시래기가 되면 성질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효과는 뭐가 있나요? 둘째, 시래기에는 기를 순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막혔던 담을 풀어주는 거죠. 기를 순환시킨다는 건 임금님의 병은 기가 막혀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기의 흐름이 막혔던 거죠. 박석계의 설명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약재로는 안 되고 시래기가 필요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강한 약재는 오히려 막힌 기를 더 꽉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래기는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김유신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네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박석계가 옛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고생했답니다. 그래서요? 그때 다른 의원들은 비싼 약재로 치료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래기 죽을 끓여 나눠주셨대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시래기죽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께서는 값비싼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깊은 지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시래기는 구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구할 수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삼이나 곰슬개는 너무 비싸서 백성들은 아파도 쓸 수 없죠. 박석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래기는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가을에 물을 뽑고 남은 무청을 말린 것이니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의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신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복잡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몸이 약해졌을 때는 강한 약보다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모유가 최고의 영양식인 것처럼요.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시래기 외에도 이런 효과가 있는 음식이 더 있나요? 물론입니다. 배추국, 콩나물국, 미역국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모두 소화를 돕고 막힌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음식들이죠. 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모두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박석계의 철학과 진정한 의술의 의미. 임금님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온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박석계는 즉시 임금님께 불려갔습니다. 의원아 이리 와라. 내 폐하. 박석계가 앞으로 나아가 깊이 절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어떤 상을 원하느냐? 저는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럼 뭘 원하느냐? 박석계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민간의 의원들도 궁중 의원들과 함께 의술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 같은 민간 의원들도 좋은 치료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궁중 의원분들의 훌륭한 의술도 민간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님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원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유신이 나섰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모임을 원했거든요. 정말인가? 네, 오늘 박석계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김유신이 중심이 되어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어라. 네, 임금님. 그때 박석계가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또 뭐냐? 이런 민간 처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책으로? 네, 시래기죽 같은 치료법들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김유신아, 그것도 함께 추진해보아라. 네, 알겠습니다. 박석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진정한 의술은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는 걸요. 깊은 말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때로 가장 평범한 곳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이 감동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오늘 나도 많이 배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가?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치료법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박석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야말로 임금님을 치료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후 박석계는 모든 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상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궁중과 민간의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민간 처방들을 모은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처방은 당연히 시래기죽이었습니다. 시래기죽 마이너스 소화불량과 변비의 효과가 뛰어남.
특히 오랫동안 병을 앓아 위장이 약해진 환자에게 좋음. 만드는 법 시래기를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잘게 썰어서 쌀과 함께 푹 끓인다. 하루에 2~3번 나누어 먹되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이 책은 전국에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박석계의 이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시래기죽의 박석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래기죽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석계는 고향에 돌아가서도 계속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의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정한 의술의 지혜를 보여준 박석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래기죽으로 임금님을 구한 의원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석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과 경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값비싼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박석계 할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시래기죽이 정말로 소화에 좋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무청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실제로 변비와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박석계의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에게 적용되는 철학 같아요. 기술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향한 진심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리빨 아래 핀 복사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피어난 꽃에 숨겨진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것들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